연못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해서 외접원에 대한 요 원의 정보를 찾고 싶어. 그럼 결국에는 뭐 어떤 정보를 찾든 무조건 마지막 마무리는 사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마무리야, 마무리. 이거 마무리할 거야, 이걸로. 마무리할 거고,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만 잘 거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연못이야, 연못. 연못이 이렇게 있어서, A, B, C라는 점이 뭐 대충 요 정도 있어요. 요거네, 그치? 이렇게. 이렇게 있어. 여기는 A고, 이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주어졌다. 그리고 여기는 30도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5라고 돼 있는데, 요 원에 대한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요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뭐 쓰냐면은, 나 J 코사인 법칙 딱 써도 돼.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제1 코사인 법칙 쓰는 게 훨씬 편하지. 일단 여긴 요 점에서 밑에서 수액을 쭉 내립니다. 특수각 살려서 이야기할 거고.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를 가져요. 그치? 그래서 1대 2의 길이를 가질 거니까 여기는 루트 3이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쭉 닫았을 때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얼마야? 루트 7이라고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지, 그치? 그래서 이 R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 R은 뭐랑 사인 30도 분에 마주하는 변이야 라고 해서 사인 30도 분에 마주하는 변의 길이 루트 7이에요 라고 해서 이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고 넓이 표현하면 되겠다. 결국에는 외접원이 나오잖아? 그럼 뭘 이용하냐면 사인 법칙을 얘기해요. 이렇게 나. 제2 코사인 법칙은 딱 형태가 주어진 경우가 아니면 생각보다 활용도 낫지 않을까 싶다. 이거잖아, 계속. 그치? 민서야? 눈 크게 뜨고. 다시. 459번. 를 가기 전에 사각형의 넓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갑시다. 사각형의 넓이. 넓이에요, 넓이. 우리가 늘 하던 사각형의 넓이, 어떤 사각형? 직각삼각형 넓이부터 시작해볼까? 이거 90도야. 그치? 요변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예요. 이거지, 그치?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다. 사각형 만들어서 그게 절반만큼이야. 라고 해서, 여긴 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예요. 이거지,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 변의 길이가 밑변하고 높이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다시 두 번째는, 그래서 예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예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변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요거지. 밑변 표현돼 있고, 높이만 잡으면 돼요. 여기는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는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수회발되는 게 높이 아닐까?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높이를 표현해 봤더니 아까 전에 연습했던 거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A고 얘가 세타고 그럼 여긴 요 변 길이는 사인 세타가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잖아, 그치? 분모 분자가 됐을 때 사인 세타로 표현돼야 되니까 여기는 요 높이가 얼마야?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밑변 길이는 B가 높이는 얘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요 사각형 넓이니까 얼마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라고 표현된 게 여긴 요 사각형 넓이다. 마지막 둔각 사각형의 경우에는 요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번에 똑같이 둔각 여긴 요 변이 A야 요 변이 B고 여기 끼인 각이 세타예요. 요번에도 역시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 연장선을 쫙 그어서, 여긴 요 점에 수행을 쭉 내렸다.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닐까?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요 삼각형의 얘가 밑변이라 친다면 높이 아닐까요? 높이를 표현해보면 얼마예요?
얘분의 얘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서 이 높이는 a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예각 바꾸기 우리 중간고사 때 많이 했으니까 얘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래서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지? 지금 멋대로다. 그리고 밑변하고 높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여서 내가 어딜 잡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다. 뭐 실제로는 얘가 끝이지.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각형의 넓이 중에서도 일단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사각형 넓이가 두 개 붙어 있어요. 이 정도 얘기 되지 않을까? 이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궁금해요. 라고 하면은 여긴 요각이 세타야. 여긴 요 변 길이가 A야. 요 변 길이가 B야.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긴 요 사각형과 여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얘 사각형의 넓이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 여기 예각삼각형. 그치? 그럼 여기다가 2배 하면 되니까 여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얼마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고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은 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변변 사인 끼인각이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뭐 이용할 수 있어? 막 생긴 사각형의 넓이도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고 잘 사용되진 않아. 가연아, 여기는 요 변 길이, 여기는 요 변 길이가 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A고 B예요. 그리고 끼인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잖아. 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까먹을 일이 전혀 없어. 너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요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요거 이용해서 요것도 알고 있을 거고 얘랑 똑같은 원리로 얘를 이용하니까 다 모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원리만 잘 기억하면 어떻게 가냐면 여기 있는 요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그을 건데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치? 다시 여긴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여긴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거지? 이렇게 그었다. 고 다시 여기는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여기는 요 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요. 이렇게. 여긴 요 점 지나면서 평행한 선을 또 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치? 그러면은 마주하는 두 변이 평행하니까 여기 있는 요 모양이 평행사변형이야. 이거다. 평행사변형인데 여기 있는 얘가 다 평행한 세 변이니까 6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야? B야, 동일하게. 여기도 얼마냐면 B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A니까 너 똑같이 A가 될 거야. 너 똑같이 A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 봤던 것처럼 동일한 평행사변형이 됐고 다시 여기 있는 요 선분과 요 선분의 끼인각이 세타니까 여기 있는 요 각 역시 세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분홍색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라 표현되는 게 맞는데 나는 하얀색 부분만 필요해. 다른 거 버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평행사변형에서 절반만큼 잘라서 버릴 거고 난 절반만 취할 거야. 절반 버리고 절반만, 절반 버리고 절반만, 절반 버리고 절반만 취한 게 여기 있는 하얀색 사각형의 넓이겠지, 그치? 이 사각형의 넓이 몇 배 하면 돼요? 2분의 1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막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또 다 연관성이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얘 만들었고 얘 이용해서 얘 만든 거니까 다 하나예요, 하나. 그치? 요거 말고 되게 특이하게 나와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기억하는 게 제일 심플하게 봤을 때는 기본 개념이야. 됐지? 그럼 다시 이제 문제풀이 쭉 하고 사각함수 활용은 끝났습니다. 해볼까? 459번. 그래, 잘한다. 459번 가봅시다. 쉬운 거 또 할 거예요. 사각형 ABC에 대해서 A각이 60도고 AB 10, AC 8이다.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니까 그냥 기본 공식 한번 연습해 볼래? 정도 얘기한 거지, 그치? 여긴 요 각도가 60도예요가 될 거고 여기는 10이야. 얘는 8이다. 기본 공식이라고 저거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변에다가 사인 끼인각이에요 라고 표현된 게 요 삼각형의 넓이야. 이거지, 그치? 원리는
수혜발 쫙 내렸어. 그럼 너 길이가 8 곱하기 사인 60도구나. 그래서 요만큼이 높이가 된 거죠. 이 원리만 잘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원리만 잘 기억하면 된다. 됐지? 다시 뒤로 평행 사변형 필요가 없고요. 462번. 이거는 전에도 많이 했지만 무조건 어떤 도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도형들이 있지. 그거는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냐면 내가 아는 걸로 자꾸 만들어서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넓이만 궁금하대. 내가 아는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만 빼면 되지 않을까 이거지, 그치? 근데 이 부채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12예요. 고 중심각이 30도예요. 요 길이는 4야. 이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냐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예요. 30도 6분의 파이다. 에서 빼면 된대. 여긴 요 사각형을. 이 사각형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게 4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만큼을 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끼인각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생긴 이 도형의 넓이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이거 시험 대비 교재할 때 많이 했잖아.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더하고 빼고 막 연산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아는 도형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정도 얘기하는 거다. 다 기본 문제니까 여기까지 해서 원스텝은 끝났습니다. 가볼까요? 출발!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했었냐면은, 니네가 난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풀어도 상관이 없고요. 답은 2번인갑네? 상관이 없고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열심히 타고 가자 했지. 특수각이 계속 주어져 있잖아. 열심히 타고 가는 거야, 열심히. 봅시다. 여기 있는 P부터 Q까지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이 높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야. 그러면은, 어떤 도형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요 도형으로 가져가야 돼요. 요 도형. 요 도형의 길이 중 하나만 표현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네, 그치?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여기는 얘는 떠 있어. 어디에 막 기대 있고 어떤 도형에 포함된 게 아니니까 나는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이렇게. 그럼 가볼까? 그럼 밑에 있는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놓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간단해요.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생겼어. 이 45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75도. 이렇게 생겼다. 얘는 45도. 얘는 75도.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길은 요 길이야. 난 얘만 표현하면 돼. 75도는 일단 특수각이 아니야. 그치? 갖다 버려야 된다고. 갖다 버립시다. 여긴 요 점에서 밑에 수혜발 쫙 내렸어요. 도형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야. 맞지? 그러면 여긴 얘는 몇 도야? 자연스럽게 30도가 된다. 뭐 좀 이상하네, 그림이. 여기가 60도예요. 그 이제 열심히 타고 가기만 하면 돼. 됐지? 문제에서 길이 주어진 게 여기가 30이야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가져요. 그래서 이 높이는 얼마? 15 루트 2예요. 1대 루트 2. 이렇게. 그리고 잘 보면은 얘가 60도야.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질 거니까 이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눴을 때 여긴 요 길이가 돼요. 얼마? 5 루트 6이라고 된다.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1대 2의 길이비를 갖겠지? 그래서 얼마예요? 10 루트 6이 된대. 그게 누구냐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길이가 10 루트 6이고 여긴 요 각도가 30도일 때 높이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삼각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풀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니까 선생님 저는 이거 제2 코사인 법칙 쓰고 싶은데 뭐 사인 법칙 네 마음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은 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면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다 그냥. 알겠지?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내 편한 대로 잡아다 하십시오. 괜찮다.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잘 되는 친구도 있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여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게요. 475번.
아까 얘기했던 거다. 삼각형 ABC에 대해서 3분의 sin A가 이거지, 그치? 7분의 sin B랑 같고요. 얘는 5분의 sin C랑 같습니다. 이거네, 그치? 즉, 다시 얘기해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리수 B가 있는 수여서 분자에 대한 B와 뭐지? 분모에 대한 B가 무조건 같은 B를 가져요. 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sin A, sin B, sin C에 대한 비율은 마주하는 변의 길이인 A 대 B 대 C에 대한 B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다겠지? 근데 각은 바뀌지 않아. 얘가 3, 7, 5라는 길이를 갖고 있을 때 각과 6, 14, 11대의 각은 바뀌지 않아요. 그치?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그냥 막 놓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얘가 3이고 얘가 7이고 얘가 5예요. 이렇게 마주하는 요 각을 대문자로 A, 마주하는 각을 B, 마주하는 각을 C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 A, B, C 중 가장 큰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라고 했는데 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마주하는 각이 크게 커지겠지. 그래서 가장 큰 비각에 대한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변 한 각만 구하면 돼? 뭐 이용해요? J 코사인 법칙 이용한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 다 외웠을 거라 일단 생각을 하고 코사인 B는 2배 옆에 있는 변 곱하기 옆에 있는 변의 제곱 더하기 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마주하는 변의 제곱이지. 이렇게 표현은 코사인 B에 대한 각을 표현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알겠지? 이건 뭐 그냥 공식이지, 공식. 공식이니까 잘 표현해 보십시오.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저기 가자. 479번. 어, 480번. 480번 갈 거예요. 사각형 ABC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가 성립한다. 삼각형 ABC는 어떤 사각형인지 서술하시오. 요거네, 그치? 이건 뭐 심플하게 저거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 저거 표현해야 돼요, 이거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요거지. 480번. 뭐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A 곱하기 코사인 A가 근데 이거 작년 고3 저거 같은데? 6월 14번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예요, 그치? ABC는 어떤 삼각형이게? 라고 물었는데 어떤 삼각형이게? 멋지네. 표현하는 방법 선생님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복잡하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변의 길이로 바꿔 표현하는 게 맞으니까 아까 전에 코사인 법칙 썼듯이 똑같아요. 이거 A 곱하기 내 표현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A 곱하기 요거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지? 얘는 B 곱하기 2AC분의 이거지, 그치? 맞지? 이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이거 놓고 정리 쫙 한 다음에 저건 저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풀어 상관이 없겠지, 그치? 이렇게 풀어 상관이 없고 아니야.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겠지? A 곱하기 이건 뭐예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야. 고 요거는 B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예요. 이렇게 양변 제곱해놓고 2R분의 이렇게 표현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쫙 만들어 봤더니 여기는 얘가 A, B가 기준이야. A야. 여긴 얘가 B고 여긴 얘가 C예요. 이렇게 마주하는 변이 A고 마주하는 변이 B고 마주하는 변이 C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은 코사인 A는 요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가 요 길이가 뭐예요? B 코사인 A야. 고 여긴 얘가 뭐예요? A 코사인 B 아닌가? 이렇게
양변에 어떤 값을 곱해놓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양변에 A, B 똑같이 곱해볼까? A, B 곱합시다. 그럼 이거 A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sin A는 저건 뭐예요? B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사인이 왜 나오냐? 미안. 코사인 A는 B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B랑 똑같아요. 맞지? 근데 여기 있는 B 곱하기 코사인 A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여기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해봐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다가 얘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면 C가 나오네. 그렇지? 동일한 수치만큼 더해놓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뭐 스톱이다 얘는. 요거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선생님도 이것저것 해본 거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일 쉬운 게 이게 제일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얘가 더 맞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유야. 니네가 막 저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원래 맞아요. 다 맞아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표현도 해보고, 그랬더니 B 곱하기 코사인 A가 나타나는 게 쟤구나. 그럼 쟤가 딱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표현해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십시오. 그럼 코사인 A라는 거를 여기 사각형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니네가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코사인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한다. 근데 선생님 요게 니네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가 되잖아?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막 가야 되잖아. 그럴 때는 요게 맞다. 이게.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여기 돼 있잖아. 그 만약에 문제에서 A 제곱 B가 A, B 제곱이랑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오면은 양변을 A로 나눠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요거는 변의 길이라고 취급을 했다면은 A로 나눠도 B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관계를 만들 때는 나누는 행위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알겠지? 근데 어떤 값을 곱하는 행위 될까? 곱하는 행위 돼요. 곱하는 행위 되는데 어떤 값을 일정하게 곱하거나 또는 제곱을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근데 곱하거나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원한 관계 말고도 새로운 관계가 나올 수 있어. 걔를 뭐라고 하냐면 무연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그치? 이제 어떤 값을 동일하게 곱하거나 아니면 제곱을 하는 경우에서는 잘못된 근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항상 생각하고 문제 접근하면 된다. 알겠지? 근데 여기 분모에만 이렇게 실려 있는데 선생님 이거 막 C만큼 곱하면 안 돼요? 곱해도 되지. 상관이 없습니다. C만큼 곱해서 양분 똑같이 없애.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근데 나누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는 행위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넘겨서 묶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작. 안 됩니다. 이거 정리 그냥 뭐 없어. 의미적으로 뭘 나타내는 게 없고, A 곱하기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지, 그치? B 곱하기 2AC 분의 이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렇게 놓고 그냥 A, B, C 사이의 관계만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양변에 E만큼 똑같이 곱하고 C만큼 똑같이 곱하면은 이 C만큼 일단 소거가 될 거고요. 양변에 A, B만큼 똑같이 곱하잖아? 그럼 얘는 A제곱에다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얘는 B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됩니다. 이거네, 그치? 뭐 특출난 게 없어. 전개해, 그냥. A제곱, B제곱에다가 플러스 A제곱, C제곱 있고 마이너스 A 4승 있고요. 얘는 A제곱, B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C제곱 있고 마이너스 B 4승 있습니다. 얘 소거했다. 그치? C라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한 변으로 몰아서 C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럼 C제곱 묶었더니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묶였고, 얘 뭐라? 그럼 마이너스 묶여서 A 4승 빼기 B 4승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됩니다. 이거지, 그치? 공통인수 묶읍시다.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그치?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끝났네. 그래서 얘가 0이거나 민서야, 또는 얘가 0이야. 이고가 아닙니다. 얘가 0이라는 거는 A랑 B랑 크기가 똑같다지, 그치? 그래서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 뒤에 있는 게 0이어도 되잖아. 그래서 얘는 C가 빗변인 또는 C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정답이다. 알겠지? 그래서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에요가 답입니다. 야, 이거를 저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발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나중에 이제 막 몰아갖고 막 다 몰라요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포기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합시다. 다시 뒤로 가자. 계속 481번 봅시다. 481번 뒤에요 계속. 코사인 2세타, 세타에 대한 값을 줘놓고 코사인 2세타를 구하리. 이거 어디서부터 구하기 시작하지? 코사인 2세타라는 거는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 거고 481번이야.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 P가 이 정도 있대. P 이렇게. 여긴 요각이 세타야. 코사인 2세타를 구해야 돼. 난 2세타에 대한 각을 표현해야 되니까 원주각? 이렇게 하면 중심각. 중심각은 2세타예요. 맞지? 그럼 최초로 길이가 얘가 얼마야? 2루트 7이 나와 있고 여긴 얘가 4예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닫으면은 일단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수직이 되겠지, 그치? 삼각형에서 그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긴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맞지? 그리고 지름 길이가 2루트 7이니까 반지름 길이가 루트 7이어서 이렇게 코사인 2세타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어. 얘가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이것도 귀찮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냐면은 위에 있는 도형이랑 밑에 있는 도형을 똑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세발자국 내려서 여기 P'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여긴 요 중심각이 원주각이 얼마야? 2세타 아닐까? 맞지? 여긴 얘도 2세타예요. 2세타. 그럼 너가 2세타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 요 길이가 똑같이 4고 요 길이가 4고 여기 있는 얘는 대칭되게 표현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수직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를 표현해서 2배 하는 게 너 길이야 라고 해놓고 코사인 2세타 표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백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여기 있는 형광색이나 여기는 하얀색이다. 요걸 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이건 다 알잖아. 30도 이렇게. 다 아는데,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알파야. 라고 돼 있어. 똑같이. 사인 2알파에 대해서, 2세타에 대해서 표현할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요거. 하향이나 형광이. 알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요거니까, 요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사인 세타가, 알파야. 근데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선생님 저렇게 작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겠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잡아놓고 그냥 그 정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저 둔각인 것 같은데 음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요각을 저기는 세타라고 놓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긴 요거를 2세타라고 놓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다. 알겠지? 네가 편한 대로 상황 해석만 하면 되니까 상황만 해석만 잘 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지? 다시 뒤로 갑니다. 쭉쭉. 선생님이 알려줘야 될 거는 다 알려주고 하는 게 맞으니까 선생님이 일단 다 설명 다 할 거야. 다시 484번. 483번이랑 똑같아요. 4번이랑 똑같아. AD에 대한 길이를 구하래. 지금 AD에 대한 길이를 가볼까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1도 없어요. 어려운 게 1도 없고, 그냥 저 오랜만에 했으니까 적용을 잘 못할까봐 같이 하는 거다. 요 길이가 3이에요. 여기는 6이고, 얘는 7이고, 여기는 4예요. 라고 이 정도 얘기가 된 거 맞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요 길이가 궁금하대. 요 길이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큰 사각형에서 보잖아? 그럼 사각형이 완성돼 있는 거야. 완성품이 완성품. 9고 7이고 4여서 완성품이다. 그치? 니네가 편한 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완성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각도 주어져 있는 거야. 물론 비밀이지만 현재는 여기 있는 요 각도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현재는 비밀이지. 그치? 그래서 완성돼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니까 한 각만 구하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내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던 제1 코사인 법칙을 쓰던 뭘 쓰든 여기는 요 별 길이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초로는 큰 삼각형에서 너에 대한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세타를 표현해 놓고 작은 도형으로 와서 요 도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요 별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옆에 있는 변변이지 4 곱하기 9분의 옆에 있는 변의 제곱 더하기 옆에 있는 변의 제곱이야 에다가 마주하는 변의 제곱을 뺄 거예요. 이거다. 뭐 계산 뭐 구할 수 있을 텐데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했고 그치? 다시 안쪽으로 돌아와서 나는 너가 궁금해 라고 한 거니까 여긴 요 삼각형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을 또 썼더니 별 제곱은 얼마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지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옆에 있는 변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끼인각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얘만 집어넣고 값 구하면은 별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니네가 막 적용 안 돼요 뭐 맨날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한 거다. 알겠지? 잘 풀어오십시오. 연산이니까 나머지는 485번 갑시다.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지금까지 한 거는 괜찮지? 485번 다시 가보자. 이거는 각 2등분선 정리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고 혹시 까먹은 친구들이 있으면 잘 상기시키라고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을 2등분 했어요. 이렇게. 2등분 했잖아? 그러면은 요 각 2등분선 성질에 의해서 여긴 요 변을 A, 요 변을 B, 요 변을 C, 요 변을 D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변에 대한 B가 밑에 있는 변에 대한 B랑 똑같다. 이거 각 2등분선 성질이라고 얘기해요. A 대 B가 C 대 D랑 같습니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전에도 증명해 줬었는데 쭉 그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닮음을 이용한 거야, 닮음. 알겠지? 닮음을 이용한 거니까 이 정도 B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기억은 A가 오면은 반지름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오면은 이네, 그치? 여기 길이가 오면은 여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야. 얘가 지름이고, 맞지? A가 오라고 했더니 A가 오는 경우는 얘가 직각삼각형이네. 이렇게?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에 대해서는 빗변이 뭐가 되냐면 지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이렇게 생긴 내접하는 삼각형이 발생이 될 거고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5예요. 그럼 뭐 사인 법칙을 쓰던 자신은 상관없이 얘에 대한 반지름은 얼마야? 2분의 5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얘가 원에 내접해 있는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요 삼각형의 빗변이 요 원의 지름이 될 거야. 그래서 반지름은 요 빗변의 절반이다.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억은 참입니다. 얘부터 시작이지. 니은은 반지름 길이가 4라 치면 요거지, 그치? 반지름 길이가 4라 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또는 발생되는 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인 A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았냐면 2R분의 A랑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었잖아, 그지? 니은에서는 R이 4라 친다면 A라는 길이는 어떻게 표현될까 였는데 A라는 길이는 일반적으로 2R 곱하기 사인 A랑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R 값이 4라 친다면 이 A라는 길이는 8 곱하기 사인 A랑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니은도 무조건 참되는 게 맞겠지. 별다른 게 없었어. 기억 니은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이렇게 발생된 거 그림 보고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사인 공식 알고 있어. 이 정도 얘기한 게 기억 니은이고, 디귿은 뭐 조금 더 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되겠지만 디귿은 요거지. 1보다 커요 A가. 그리고 루트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 A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 각 A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커지면 각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각 A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스몰 A 값이 얼마였을 때 루트 13이었을 때에 대한 값을 찾아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요거 말고 그냥 한번 표현해보자. 그냥 한번 표현해보면은 A라는 요 값과 변변 주어져 있고 요 A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뭘 쓸 거냐면 J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겠지? 그래서 코사인 A는 얼마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요거 분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마주하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뭐 나름 정리해보면은 얼마예요? 12에다 24분의 25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A 각이 최대가 되면은 코사인 그래프 기억나지?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있는 코사인 A라는 값이 작아져야지. 다시 얘기하면은 A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A는 작아진다 이거네, 그지? 맞지? 각이 커지잖아? 그럼 코사인 값은 작아져 계속.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A에 대한 최대값이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A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서 A각을 표현하면 A각이 최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 제곱하잖아. 그럼 1보다 커요 A 제곱이. 이게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3보다 작거나 같은 요 A 제곱이라는 값에 대해서 코사인 A라는 값이 요 값이 제일 작으려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13이 들어가면 돼요. 이거지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A의 최소값은 이거다. 최소값은 저희가 13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24분의 12여서 얼마였을 때? 2분의 1이고 그때 나타나는 요 A의 최대각이겠지? 최대값이 얼마예요? 60도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그래서 복합적으로 잘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십시오. 대충 때려 넣어갖고 끝값 집어넣고 이야기하지 말고 계산도 다 하고 그거에 의해서 요거니까 나 코사인은 그 감소함수니까 0하고 180도 사이에서 감소함수니까 각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코사인 A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관계 잘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다시 뒤로 갑니다. 다 끝나간다. 이게 저 496번 같은 건 니네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좀 어려워하긴 하거든, 이거는. 근데 뭐, 손을 대본 친구들은 엄청 쉽게 풀 거고, 손을 안 대본 친구들은 엄청 어려워할 거고, 그래요, 이런 거는. 근데 뭐 별게 없어. 별게 없으니까, 열심히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498번을 마지막으로 코사인은 끝났습니다. 498번 갑시다. 코사인 법칙까지는 끝났다. 등산로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치? 기둥이나 입체 도형의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498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보자. 이렇게 원뿔이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원뿔이 있습니다. 구요. 이렇게. 모선의 길이가 12라고 딱 주어져 있고, 높이가 딱 얼마가 됐을 때, 3만큼 된 요 거리까지 올라갈 거고,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요까지 갔을 때에 대한 최단거리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표현하냐면, 쭉 가서, 이거, 다른 색 할까? 이렇게 합니다. 쭉 올라가서, 감아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왔을 때, 요 거리가 최단거리야.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왔을 때가. 이거다,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실끝을 잡아놓고 이 실끝을 최대한 잡아당겼을 때 여기 있는 요 거리가 최단거리예요. 요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요 최단거리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냐면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칼로 막 째. 이렇게 쫙 째. 째놓고 얘를 쫙 펼쳤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 여긴 요 점을 A라 하고 여긴 요 점을 B라고 하면 칼로 쫙 짜갖고 펼쳐놓은 전개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아요. 쭉 가서 여기에 A가 있으면은 3만큼 떨어진 데 B가 있지 않을까? 또 여기에 A가 있으면은 3만큼 떨어진 데 B가 있지 않을까? 이거지 않을까? 맞지? 그리고 쟤를 쫙 펼쳐놨을 때 이런 부채꼴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저기는 주황색 선의 요 거는 최단 거리는 여기는 A점부터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요 길이가 요 주황색 선의 길이야. 그치? 얘를 쭉 잘라서 펼쳤을 때니까 최단 거리를 표현한 게 얘지 않을까요? 그치?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여기 있는 A부터 여기 있는 B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원래 모선 길이가 최초로는 12였는데 요 길이가 3만큼 떨어지는데 B점을 잡았으니까 여기 있는 요 모선 길이의 일부가 9라고 표현될 거고 나는 너만 구하면 된다. 그치? 그럼 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는 중심각이 필요해요. 그럼 중심각만 구하면 나머지 길이는 다 표현할 수 있겠지. 제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치? 그럼 중심각을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원래 있던 입체 도형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입체 도형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냐면은 4예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 이렇게? 그러면 요 원까지 전개도에다 옮겨놓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 있는 요 원이 밑면이지. 이렇게 붙어서 여기에 대한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4야.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맞지? 그럼 요 원의 둘레가 얼마냐면 8파이라고 될 거고요. 이 원의 둘레가 이 부채꼴의 요 호에 다 맞닿아 있어. 그래서 얘는 길이가 똑같이 8파이라고 합니다. R세타가 호의 길이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중심각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중심각 구해놓고 너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은 너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에 대한 최단 거리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건 앞에 삼각함수 할 때 똑같이 얘기했었지, 그지? 근데 얘는 뭐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고 얘는 뭐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제이 코사인 법칙을 쓰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